자,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에 불어닥치고 있는 앞으로의 한 10년 트렌드, 그 중에서도 메가 트렌드죠. 양극화. 이 양극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경기 하락이 거의 IMF급, 거의 폭망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양극화라는 것은 세계 경제, 또 우리나라 경제 할 것 없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가 하락할 때는 양극화가 확대되고 경기가 상승할 때는 양극화가 축소되지만 결국 최근과 같이 이렇게 경기가 계속 안 좋을 때는 양극화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양극화가 뭔지 오늘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를 좀 직관적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서울과 지방의 집값 차이가 양극화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차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요? 좁아지고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의 집값 차이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기가 지금 하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2024년도 말에 나온 가장 최신 자료를 보면 5분위 가구소득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5분위 가구소득이라는 거는 우리의 가구소득을 20%씩 5단계로 나누어서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서부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까지의 통계죠. 자, 이 통계를 보면 가구원 수가 가장 소득이 높은 상위 20%는 3.17명인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같은 경우는 1.35명이었습니다. 결국 하위 소득 20%가 가구원 수가 적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1인 가구가 가장 소득이 낮다는 거,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소득이 높은 상위 20% 가구 같은 경우는 3.17명이니까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보통 가족이 구성되어 있는 가구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구주 연령을 보면 말이죠. 1분위는 60.9세, 그리고 2분위는 53.1세, 그리고 3분위는 50.1세, 4분위는 49.7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장 소득이 높은 상위 20%인 5분위 같은 경우는 50.9세로 가장 소득이 낮은 가구주 연령보다 한 10살 정도가 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이죠. 대한민국의 가구 중에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의 가구는 어느 정도나 소득의 격차가 발생을 할까? 1분위, 그러니까 하위 20%는 121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월소득이죠, 월소득. 야, 그러니까 하위 20%가 월소득이 121만 원밖에 안 된다. 자, 그런데 상위 20%의 평균은 얼마냐? 1112만 원입니다. 9.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2배? 10배 가까이가 나는구나. 근데 이게 사실은 평균이기 때문에 이렇지, 실제로 굉장히 부자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런 가구를 비교했을 때는 10배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나겠죠.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조세라든지 준조세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보면은 8.7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가장 최신 자료라고 했으니까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5분위 가구 소득 20%와 하위 20% 간의 격차는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벌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자산의 가격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2024년도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와 6대 광역시의 중위가격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중위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가격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랭킹을 매긴다고 봤을 때 1등부터 꼴등까지의 딱 중앙값에 와 있는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2018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7년 통계 기준으로는 한 6년 정도 전에는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가 7억 5,385만 원이었는데 6대 광역시의 중위가격 아파트는 2억 4,002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는 9억 5,250만 원, 그리고 6대 광역시의 평균 중위가격 아파트는 3억 1,333만 원. 자,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6년 전에는 서울과 지방의 중위가격 아파트의 차이가 5억 1,000이었는데 지금은 6억 3천까지 벌어졌다라는 거죠.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는 만큼 중위가격의 격차도 벌어진다. 사실은 자산 가격의 격차도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6대 광역시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수도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부가 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와 6대 광역시가 아닌 기타 중소도시나 또는 더 지방으로 갔을 때는 그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양극화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초양극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양극화 시대에 중간에 있으면 어떨까요? 중간에 있으면
죽는다.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자, 최근에 점심시간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럭셔리 런치를 먹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한 끼에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하는 정말 이런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것들이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10,000원 이하 그런 식당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당들도 막 줄을 섭니다. 자, 그러니까 컨셉이 명확한 거죠. 캐릭터가 명확한 거죠. 럭셔리 캐릭터도 가든지 아니면 정말 가성비의 초저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중간에 서 있으면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굳이 우리가 브랜드로 얘기하자면 에르메스 같은 이런 럭셔리 브랜드는 뭐 정말 장사가 계속해서 잘 되죠. 아니면 다이소 전략으로 가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애매함은 평범함을 낳고 평범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서 있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이 캐릭터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직장인들에게 계획이 뭐냐? 계획은 저축이고 그래서 무저축은 무계획이나 다름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소득의 양극화가 자산의 양극화로 벌어지고 이것이 앞으로 10년간의 메가 트렌드라면 우리가 어떤 캐릭터를 가져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쌤TV를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 30대 이하 직장인들의 평균 월 저축액이 76만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76만 원을 왜 문제 삼느냐? 76만 원이 너무 애매한 중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축을 진짜 안 하는 분보다는 훨씬 낫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저축을 안 하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 저축을 안 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이직을 준비한다든지 엔잡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어떤 변혁적 사고나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죠. 아니면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153이나 163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저축을 하든지. 그런데 이 76만 원이라는 숫자가 저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애매한 중간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희망적금이라는 게 굉장히 좋았죠. 청년도약계좌도 굉장히 좋고. 근데 청년희망적금이 희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청년희망적금만 하면 희망이 없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했으니까 됐지 라고 하는 애매한 포지션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공부를 안 하는 친구도 있죠. 근데 뭐 최근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달리 뭐 공부가 꼭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공부로 승부를 내겠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지만 또 뭐 그렇지 않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걸로 승부를 보겠다. 이제 과거에 보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 공부로 나가는 거죠. 나는 공부 쪽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거나 체육을 하거나 자기의 특기를 살리는 거죠. 근데 이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안 하면서 편하게 놀거나 쉬거나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함에 서 있게 되면은 사실은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양극화 시대에는 본인의 캐릭터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 어떤 캐릭터여야 하냐? 자, 제가 지금 3가지의 캐릭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중에서 자기 소득의 40% 이상을 저축한다. 어떻죠? 굉장한 거죠. 자기 소득의 40%를 저축한다. 그런데 저축을 하니까 투자 같은 거에 신경 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충실합니다. 회사 나가서는 회사에서 자기가 성장 발전 유능해지는데 전력을 다하고 여가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득의 40%, 50%를 저축한다는 건 뭐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뭔가 누가 봐도 확실한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캐릭터거나 아니면 굉장히 주식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주식을 그냥 뭐 펀드 한두 개 가입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매일 주식창을 들여다보면서 공부하면서 주식에 올인을 한다. 근데 소득의 거의 30%, 40% 이상을 계속해서 주식을 사 모은다. 이것도 굉장한 캐릭터가 있는 거죠. 저축은 안 한다고 하지만 물론 이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아까 저축만 열심히 하는 분보다는 어쩌면 일상생활에서 자기계발이나 여가생활이나 회사생활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한다 이거죠. 이것도 캐릭터죠. 그러니까 본인 소득의 30, 40%를 정말 열심히 저축하든지 아니면 정말 주식에 올인하든지 아니면 저축은 못하는데 대신에 지금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다,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 또는 자기 일을 잘하기 위해서 뭔가 변혁적 사고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하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3가지를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양극화의 시대에 중간에 안 서 있는 직장인을 만나본 캐릭터가 제가 보기엔 요 3가지예요. 열심히 저축하고 직장생활 충실하든지 시간과 에너지는 뺏기더라도 주식에 올인하든지
아니면 저축은 많이 못하지만 곧 자기의 잡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뭐 N잡, 투잡, 쓰리잡을 하거나 뭐 이런 캐릭터. 자,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 중에 나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캐릭터는 뭡니까? 혹시 이 세 가지가 아닌데 나는 뭐 저축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투자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뭐 엄청 자기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축도 조금, 투자도 조금, 그 다음에 뭐 직장 생활에서의 자기 개발도 조금 이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혹시 애매함의 중간에 서 있는 게 아니냐. 자, 오늘 제가 정말 앞으로 10년 동안에 세계 경제 또 우리나라 경제에 벌어지게 될 메가 트렌드,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분명한 캐릭터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재테크에도 이런 캐릭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와신 상담이라는 고사성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섬나무와 같은 불편한 잠자리에 일부러 누워 자면서 매일같이 쓸개를 먹으면서 그 쓸개가 얼마나 써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지금의 어려움과 치욕을 반드시 미래에 갚아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와신 상담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인기 강사인 김창옥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삶이란 고기가 두툼한 거와 같아서 뭔가 변혁적 사고가 일어나려면 확 뒤집어지려면 한쪽이 충분히 익었을 때 뒤집어지는 일이 생긴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 어려움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와신 상담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냥 힘들다라는 걸로 내 삶에 어떤 변혁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거처럼 그냥 평범함이라고 하는 편안함 속에 거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그냥 평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평범함도 미덕이죠. 평범함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필쌤TV를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은 평범함보다는 비범함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분들이죠. 우리가 위기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중간에 서 있는 우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저축과 투자 또는 자기 개발에 관련된 확실한 캐릭터가 있는지를 여러분께 여쭤봤는데 한번 영상을 다 보시고 나는 어떤 캐릭터인지 평범함을 거부하고 남들이 다 가는 그 길보다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여러분도 선택하시는 그래서 비범한 미래를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